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생활임금이 시간당 10,000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혜 대상은 여전히 공공부문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위안부의 날에 맞춰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일제히 개막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청에도 오늘 상황판이 설치됩니다. 전남의 가뭄 피해 현장을 찾은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항구적인 가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광주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도 인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수혜 대상이 여전히 공공부문에만 머물 것 같다는 점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에서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남호 씨.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인상된 만큼 생활임금 역시 많이 오르길 바라고 있습니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월급이 많으면 저희들은 그 월급 보고 일하니까 생활임금도 올랐으면 좋죠. 생활임금제는 지난 2015년부터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등 공공부문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청소나 전시 안내 등 대상자는 830여 명이며 지자체별로 시간당 7,560원부터 많게는 8,60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에 비해 20-30% 높은 금액입니다. 이 같은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오는 9월에 결정되는 내년도 광주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10,0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처럼 최저임금의 130% 선이라면 내년에는 9,79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만 최종적인 것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 시급 10,000원 시대를 먼저 여는 건 긍정적이지만 민간 부분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생활임금을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임금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꽤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인건비 부담이 더 큰 생활임금이 당장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청에도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됩니다. 광주시는 고용률과 실업률 등 12개 지표와 민선 6기 일자리 성과를 담은 일자리 상황판을 시청 민원실과 시장 집무실 등에 설치하고 오늘 시연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정보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 상황판을 설치한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단체들도 앞다투어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내리던 비는 오늘도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우산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쪽에서 들어온 비구름대가 우리 지역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남과 완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고흥과 영암 등 전남 6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번 비도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50에서 150mm의 비가 내리겠고 해안을 중심으로는 200mm 이상까지도 강우가 예상됩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비로 인해서 더위는 주춤합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 높겠지만 평년 기온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22.6도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 22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장성과 담양 화순의 낮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가량 높은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7도, 보성 2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고스란히 복원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평에 있는데요. 광복절을 앞두고 한평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평군 신광면에 복원된 중국 상해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4번째로 마련했던 청사이자 가장 오랫동안 사용했던 건물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청사 내부에는 임시정부 회의실과 김구 선생 집무실, 정부 집무실 등이 중국 상해 임시정부 청사와 똑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청사를 둘러본 뒤에는 자연스럽게 독립운동 역사관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설계돼 후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상해를 안 가시더라도 저희 독립운동에 대한 임시정부의 역사를 저희 한평에 오시면 여기에서 고스란히 그대로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한평 임시정부 청사는 이고장 출신 독립투사했던 일강 김철 선생의 혼이 살아 숨쉬는 출생지, 임시정부 수립 때부터 참여했던 일강 선생은 초대 재무장을 역임하는 등 평생 독립에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에 있던 가족들은 일제 감시와 탄압에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고 청사 뒤편 단심송은 그런 가족들의 비극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짐이 될까봐 차라리 남편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남편을 위한 일이라 해갖고 여기서 자기했습니다. 저 소나무에. 해방 72년 광복절 하루만큼은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를 되새기는 날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민관군으로 이뤄진 해양 영토 순례단이 여수에서 출항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과 순직 경찰관 가족, 군인 등 100여 명은 내일까지 2박 3일 동안 해경 훈련함을 타고 백도와 가거도, 홍도를 둘러보며 영토 수호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한중 어업 분쟁에 대한 특강과 해양 안전 체험 교육이 이루어지며 오늘은 가거도 인근에서 광복절 선상 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계 위안부의 날에 맞춰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일제히 제막합니다. 광주 5개 자치구에서는 오늘 세계 위안부 기림일에 맞춰 금남공원과 구청 앞 광장, 펭귄마을 입구 등에 각각 평화의 소녀상을 세울 예정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주로 민간 모금을 통해 건립이 추진돼 왔는데 북구의 소녀상은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는 강인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남구는 위안부 피해자의 16살 모습과 현재 모습을 나란히 배치하는 등 구별로 특성을 살려 제작했습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세계 위안부의 날입니다.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 광주나비의 회원인 남구 배진아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세계 위안부의 날은 어떤 날이고 어떤 계기로 지정된 날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세계 위안부 기림일인데요. 오늘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오늘 공개 증언을 통해서 일본군의 범죄 사실을 알린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네, 지금 위안부의 날이 생긴 지 5년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위안부 기림일이 가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공개 증언을 통해서 각국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나설 수 있게 되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피해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림일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번에 5차 기림일을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림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시민과 국민들이 함께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대부분 또 고령이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저도 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얼마 전 발표를 보니까 내년부터 세계 위안부 기림일을 국가 공식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앞으로 그 한국 정대협이라는 위안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7가지 요구사항을 진행을 중인데요. 일단은 일본 정부의 공개 사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 등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내외 47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있고요. 또 이제 오늘 내일 더 세워진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녀상을 세우는 것 또한 우리가 위안부를 기억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또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광주 지역에서도 5개 구에서 일제히 위안부 소녀상을 건립을 합니다. 건립을 하는데 그 조형물을 하나 건립하는 데 의미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새겨져 있는 역사적 진실 그리고 일본군의 위안부에게 저질렀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우리 전 국민이 각인하고 활동을 해갔으면 좋겠고요. 제 가슴에 지금 나비 배지가 차여져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해서 나비 배지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 집회 그리고 광주 지역에서도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수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함께 하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주말 여수에서 밤바다와 어우러진 불꽃축제가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린 불꽃축제는 특화된 불꽃 연출로 낭만 여수 밤바다와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 테마로 떠올랐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와 맞닿은 밤하늘에 오색 불꽃이 수놓습니다. 하늘 높이 터져나온 불꽃은 다시 밤바다에 반사돼 한 폭의 그림으로 태어납니다. 불꽃이 터질 때면 빠르고 경쾌한 음악이 어우러져 더욱 특색 있는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화려한 불꽃축제가 여수 밤바다를 물들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하루 연기된 불꽃축제에는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여수 오니까 더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멋있었고요. 너무 화생적이었어요. 더 노래까지 나와서 감성적이어서 좋았고 여수에서 불꽃도 많아가지고 아쿠아리움도 있고 볼 게 많아서 좋았어요. 여수의 밤 그리고 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지난해와는 달리 라디오 생중계로 불꽃에 담긴 의미가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전달됐습니다. 불꽃쇼도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생동감 있게 연출됐습니다. 미처 축제 현장을 찾지 못한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불꽃 현장을 제공하며 한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고의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은 여수 밤바다. 밤바다 불꽃 축제가 5만여 발의 불꽃 속에 여수를 대표하는 여름 관광 테마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GS칼텍스 폭발 화재에 대한 원인 조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원은 오늘 GS칼텍스 2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여수 고용노동지청 등 관계기관도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을 찾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과 일부러 부딪힌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00만 원을 뜯어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4,8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 힌츠페터 기자의 부인 등과 함께 영화 택시 운전사를 관람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용산의 한 영화관에서 힌츠페터 기자의 부인 브람슈테트 여사와 송강호 씨 등 출연진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다 풀리지 않은 광주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이 영화가 큰 힘이 돼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도시공원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라고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환경연합은 도시공원위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공개 모집 원칙을 어기고 관련 협회 등 12곳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 개발에 예정된 상황에서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등의 추천을 의뢰한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록 농림부 장관은 진도, 무안군, 신안군 등 가뭄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장관은 가뭄 피해 농가의 신속한 농가 재개를 위해 복구비 56억 원을 지원하고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항구적인 가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5월 이후 지속된 가뭄으로 전남을 비롯한 4개 도에서 12,849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농식품부는 오늘부터 가뭄 대책 상황실을 다시 운영합니다. 최근 바다에 빠진 10대가 생존 수영으로 목숨을 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노을성 파도에 휩쓸려 800m나 떠내려갔다 구조된 13살 김모군입니다. 김군은 수영을 못했지만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눕는 생존 수영법으로 30분을 버텼습니다. 생존 수영은 물에 빠졌을 때 오래 떠 있으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숨을 쉴 수 있도록 고개를 뒤로 젖혀 하늘을 본 상태로 양팔과 다리를 살짝 벌려 물 위에 눕는 자세입니다. 물에 대한 공포심만 없애면 수영을 못해도 상당 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어차피 몸에 대한 부력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코로 숨을 뱉고 입으로 들이쉬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조금씩 반복을 하다 보면 10분 이상 정도. 생존 수영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존 수영 교실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직접 생존 수영법을 따라해보면서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앱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물에 빠지는 걸 엄청 무서워했는데 이렇게 생존 수영을 하면서 물에 대해서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고가 나도 금방금방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에 빠지면 무리하게 수영을 하기보다 생존 수영법으로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국민의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TV 토론을 통해 당원들의 표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국민의당 대표 후보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5차례 TV 토론에서 당의 혁신 비전과 지방선거 승리 전략을 내세워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당대표 후보들의 호남권 토론회는 오는 20일 광주 목포 여수 MBC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장병원 의원이 몰래카메라의 제조와 수입, 유통을 정부가 사전에 통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몰카 근절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몰카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조자와 구매자를 역추적할 수 있도록 이력 추적제를 도입하고 사회적 피해와 유통 실태를 정부가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몰카로 인한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내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원장 재공모 절차를 시작합니다. 원장 자격 요건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생물산업진흥원장은 1, 2차 심사 후 전남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전남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지난달 원장 공모를 실시했지만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을 유보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무안군 탄도만 일대 갯벌에 국내 최대 규모의 낙지 산란장을 조성합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무안군 3개 어촌계가 사용하는 갯벌에 지금까지 18헥타르의 산란장을 만들었고 올해 말까지 9헥타르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낙지는 수명이 6개월에서 18개월로 짧은 데다 서식 공간이 좁으면 서로 공격하는 습성이 있어 인공 증식이 어렵기 때문에 어획량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축산물 가공업소 66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7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해 영업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은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오다 적발됐고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축산물 400kg은 폐기 조치됐습니다. 밤사이 내리던 비는 오늘도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쪽에서 들어온 비구름대가 우리 지역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남과 완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고흥과 영암 등 전남 6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번 비도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50에서 1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200mm 이상까지도 강우가 예상됩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 있으니까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비로 인해 오늘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이 28도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 높겠지만 평년 기온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22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영광이 28도, 장성과 담양이 27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7도, 보성 25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내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겠고요. 오늘 4m까지 물결 높게 있는 곳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아서 후텁지근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